제 거는 항상 발신 제한 번호고요. 그리고 허준 선생님한테는 녹음에 제가 제 넘버를 남겨놓았었거든요, 과거에. 하여튼 이따가 제가 번호를 허준 선생님한테 드릴게요. 메시지로. 우선, 진짜, 어제는 온종일 네이버 검색 순위 1위로 조원진 대표님이 계속 뜨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그 기사를 보고 한국의 돼지 국민들이 그분 블로그에 가서, 그분이 네이버에도 블로그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 블로그에 가면 사람들이 참 뜸하더라고요. 보통 블로그는 항상 이렇게 댓글들이 왕성하지 않습니까? 이웃들도 많고. 그런데 조 대표님 경우는 블로그가 상당히 사람이 없고 좀 외로운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한 번씩 가서 글도 쓰고 보고 하는데, 어제는 분명히 이 무식한 좌빨들, 그리고 저는 분명 지금도 그 사방팔방에 한국 그 범죄자 집단인 댓글 부대인지 뭐 달창단인지 뭔지 그것들이 분명히 그 드루킹 하나만이 아니겠죠. 아직도 여기저기 다 숨어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깽판을 치고 있고 쌍욕으로 도배를 하리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그래도 대한애국당 멤버들이 몇 명이라도 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세상에 그 무식한 애들이 얼마나 쌍욕을 하며 그냥 입에 담지 못한 욕을 글로 써놨는지요. 정말 화나요, 보면.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 보면 정의롭기 때문에 못 참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거기다가 그 방어 댓글들을 많이 썼는데 저한테 덤벼드는데 이건 정말 보면은 자빨들인 거 다 나타나고 거기도 엄청 무식해요. 무식하고 단 한 가지 걔네들이 아는 거는 그냥 그 똑같은 단어 있죠. 맨날 쓰는 게 뭐 틀딱, 박사, 뭐 할매, 할배 뭐 이러고 뭐. 그 무식해서 그래요. 걔들 무식해요. 애들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인간 어떻게 돼야겠어요. 비슷한 레벨로 돼야지 않다가 또 하나고 하니까 어쨌든 전쟁을 치르다가요. 너무 지쳐가지고 잠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사람이 어려울 때 알아본다고 조 대표님이 또 인간이신데 그렇게 당할 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그래서 한 분이라도 가셔서 걔네들한테 방어 댓글 쓰는 거는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냥 이그노하는 것보다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가서 편을 들어주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은 일이다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건 어제의 느낌이었고요. 오늘 미국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캐네디안 사모님께서 전화 주신 대로 트럼프에 대한 그 분석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분도 잘 아시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를.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분들은 장사꾼, 그냥 뭐 미국 사람 이득만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마음 또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고 상당히 연기도 잘하고 센스 오브 휴머도 많으시고 미국에서는 한국말을 하면 유머러스한 게 상당히 어느 누구한테나 인기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특히 파리티션한테도 정치인들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웃기기도 잘하시고 미디어에 엄청 스마트한 분이라 영리하시거든요. 머리도 뛰어나시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을 막 올려주고 김정은 올려주고 하는 거 그거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안 믿죠.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파이낸셜 타임 뉴스부터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줄리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선의 표시로 북한 노동수용소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을 석방했다 합니다.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등 3명의 한국계 미국인 수용자는 4월 초 노동조정센터에서 풀려나
평양 근처의 호텔에서 건강치료와 사상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날에 그들을 데려올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정상회담 전에 그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 보도됐습니다. 존 볼튼 미 국무부 보좌관은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것은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부활절 주말 동안 북한 독재자와의 평양 비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과 북한이 3명의 미국인 석방을 협상하고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3명의 수감자들 가운데 한국 태생의 미국 목사 김동철 목사님은 2015년 북한에 의해 첩보 혐의로 체포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난해 평양기술대학에서 일하시던 김학성과 김상덕 교수는 작년에 적대적인 행위로 의심받고 구금되었었습니다. 북한 당국자는 북한으로부터 석방된 뒤 곧 사망한 미국의 대학생 오토 완비어 사건의 재반을 막기 위해 평양 당국이 미국인들의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토 완비어 부모님들은 북한을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정인 한국 대북정책보좌관은 1950년에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에 28,500명의 미군 병력이 있음을 정당화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은 이날 자문관을 해산시켰다 합니다. 한국에 주재하는 미군은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이라며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문재인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대가로 더 이상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합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에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간 군사 대결 상황에서 미군이 한국에 머물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니다. 다음은 오늘 새벽 나온 USA Today 뉴스입니다. USA Today는 다른 보도를 합니다. 김정은이 변화된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트럼프 비평가들은 북한이 시험장에서 분명 중대한 사고를 당했고 이것이 김정은이 기꺼이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말했다 합니다. 무기통제 전문가들은 이 아이디어를 예측했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핵 보유 비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험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더 현명한 재고 조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를 요구한다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유롭게 시험해 왔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는 위협은 끝났다지만 무기고는 남아 있습니다. 김정은은 여러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보일 기회를 포착했던 겁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국제적인 조소범이었던 한 지도자가 국제공항에서의 화학 공격으로 자신의 형까지 살해한 인간이 한국에선 대단한 인물로 그리고 외교관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기이한 일이라고 비웃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것에 대해 환상을 품어서도 안 된다 합니다. 자, 제가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뉴스들은 보도인 만큼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분을 제가 한 15, 14살 그럴 때부터 쭉 인터뷰나 젊은 나이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그분은 항상 그 어머님이 엄청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책을 보는데 그 성경책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어머니께서 기도하며 써오신 글들을 항상 자랑하며 기독교를 굉장히 열심히 묻는 분이고 미국이란 나라가 만약 지금 한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나라라면 절대로 현재 미국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최대 강국으로 유지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국민성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전형적인 미국인들은 종교심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재인을 진짜 분석해 보십시오. 그 사람 믿을 곳이 단 1%도 없습니다. 그 떨거지들은 김일성 숭배자들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조 대표님이 욕을 했다고 뭐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좌빨들이 박근혜 대통령 욕을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온갖 정말 더러운 그림하며 진짜 모독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 인간들입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 대표님이 무슨 한두 마디 한 것을 갖고 트집 잡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트집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이 문재인 정부를 지금 칭송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어느 목사님이 쓴 글처럼 말이죠. 끔찍스럽다고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어쩌면 그렇게 빨리 국민성이 변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의 신뢰도가 우왕좌왕되고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풀려나온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이메일로 받은 게 있는데 거기 간단한 그 한 센텐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읽으면서 너무나 참 다시 한번 한국을 생각하게 됐고 느껴봤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 이메일에 그게 이제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북한에서 풀려나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한국인에 대해서 평을 잘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있을 텐데. 네,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보면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세상을 온통 불바다로 만들 것처럼 큰소리치며 광원을 일삼던 차가 갑자기 비둘기처럼 온순해진 모습으로 우리 땅을 밟고 있다. 완전히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국민들의 기억 상실증이다. 어쩌면 그렇게도 관대한가라고 해야 될지 중증 치매 증상이라 해야 할지 모를 판이다. 지금까지 적어도 5대를 거쳐 80년간을 지속해온 선군 정치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김정은의 행보는 예측 못할 행보이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잘못을 사과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더 큰 문제만 가져올 것이다. 모든 것이 최악의 관계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천지개벽하듯이 변하고 있는 모습이 미스터리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관자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의견도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져 있다. 남남 갈등은 엄청 심하다. 좌파 우파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는 있지만 왜 이럴까? 죄가 많기 때문이다. 온 땅에 죄가 가득하다.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이란도 너무 많다. 네, 맞습니다. 진짜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나라가 성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나라입니다. 지금
분명히 한국은 전 다시 바로 잡히리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도움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한 미국 대사가 왜 하필 Japanese American, 즉 일본계 미국인이며 엄청난 사령관이고 그분도 하버드대 출신이고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분이십니다. 대단한 애국자시고요. 그런 분이 주한 미국 대사로 나가시는 것만 생각해 보셔도 현 정권이 어떤 망해야 할 정권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안녕. 바이. 바이바이. 예, 수고하셨습니다.